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이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78세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년간 당뇨병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고민 있으시죠?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당뇨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약만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하나? 합병증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당뇨병은 젊은 사람의 당뇨와 다릅니다.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하고 목표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보는 젊은 당뇨 환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니어 여러분께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시니어 맞춤 당뇨 관리법을 따르시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니어에게 맞는 혈당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무조건 정상 수치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당뇨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7% 미만을 목표로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75세 이상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다면 7.5에서 8.0%도 충분히 좋은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낮은 혈당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낙상으로 이어져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심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표 혈당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이건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동반 질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정상치를 따라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나만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해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니어를 위한 똑똑한 식사 관리법입니다. 당뇨에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과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식이 제한은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시니어 당뇨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부족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겠다고 음식을 과도하게 제한하다 보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져 근감소증,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똑똑한 먹기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20에서 30% 덜 오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를 5끼로 나누어 드시면 혈당 변동폭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셋째, 과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양을 조절하세요. 오전에 한 주먹 정도 식후 디저트가 아닌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사실 금기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확한 혈당 측정과 기록 관리입니다. 앞서 혈당 측정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재긴 하는데 언제 재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혈당 측정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입니다. 식전 혈당은 80에서 13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이하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셔도 됩니다. 측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찔러서 나온 첫 번째 피방울은 버리고 두 번째 방울로 측정하세요. 손끝 옆쪽을 찌르면 덜 아프고 매번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간단한 수첩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는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 운동량, 스트레스 정도, 수면 상태도 함께 적어보세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기입니다. 매번 바늘로 찌를 필요가 없어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시니어 맞춤 운동과 일상관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운동은 약물만큼 중요합니다. 다행히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식후 30분 후에 20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속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이 조금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을 맞고 계신다면 저혈당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 관리입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 합병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받으세요. 아직 괜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신장 합병증도 중요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 관리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확인하시고 작은 상처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2배, 4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관리입니다. 시니어는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약통을 활용하거나 알람을 설정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당뇨 주치의에게 알려주세요. 일부 약물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관에 특히 주의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되 얼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인 인슐린은 실온에서 한 달간 보관 가능합니다. 약의 부작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화불량, 설사, 저혈당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뇨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혈당 목표를 세우세요. 둘째, 극단적인 식이 제한 대신 똑똑한 식사법을 실천하세요. 셋째, 정확한 혈당 측정과 꾸준한 기록을 하세요. 넷째, 안전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올바른 관리로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과 거의 같은 수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료진, 가족과 함께 팀을 이뤄서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 꾸준한 자가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간단한 요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